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이기적이거나 자기애적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이 황폐화되고 자기 파괴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기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공감이라는 말을 사람 간의 협력과 도움, 배려로 해석하시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악성 나르시시스트로 불리는 이기적인 자기의 성향의 사람들은 정서적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지만요. 도구적 공감을 사용하는 데는 아주 능숙한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도구적 공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배려를 다른 것보다 중요시하거나 절대로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마음이나 감정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상대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모르는 걸로 보여질 뿐이거든요. 공감은 자기 의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이죠. 타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걸 지각하고 식별해서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위로나 격려의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게 공감입니다. 공감은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슬프다는 걸 감지하지만 같이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거의 없는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극단적인 예가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적으로 감지하고 읽어내는 능력, 그래서 그 읽은 감정으로 동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은요, 뇌에서 활성화되지만 인지적 방식으로 아주 잠깐만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불행히도 이런 감정적 단절은 의도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악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을 조정하고 속이고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구적 공감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연결되는 도구적 공감을 개인적 이득에만 사용하는 거죠. 도구적 공감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되면 사이코패스나 자기의 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겠죠. 처음에 이들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같이 나르시시스트가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잘난 사람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들을 매도하는 거 아니냐고.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매력도 없고 러브 바밍의 시기도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군다면요, 우린 그들을 꼴값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거부감을 느끼고 차단하겠죠. 관계 초반에 호감을 주기 위해 꾸며진 행동들이 그들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공감을 사용하는지 그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요, 진실해 보여도 결코 눈꽃만큼도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에 악의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싫어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이후에는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상대에게 조심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요, 죄책감이나 반성이 없기 때문에 경험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가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경험을 해도요,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도구적 공감은 범죄자나 심리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평범한 것 같은 배우자도 이런 성향을 보일 때가 있죠. 집안 행사에서 만난 먼 친척이 상대의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친한 척하느라 쉽게 뱉는 한마디에 상처받는 경우도 도구적 공감의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딱히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있다면, 게다가 기분 나쁨을 표현하고 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복된다면 이것은 폭력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에만 집중해서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폭력임을 인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성적 인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무작정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감정적 상태를 완화시켜 줍니다. 환경적 조건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그들의 의도를 기억하고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부정적인 그들의 말을 개인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렇게 치부해버리세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공감을 도구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상처받을 걸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해도 맞는 건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아프지 않은 공격은 없어요. 최선의 방법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